신인교회 아침 저널 2부 시작합니다. 12일 0시부터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현재 전국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님 모시고 국민의힘 대선 관련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이 대선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당에서는 가장 큰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좀 어렵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너무 국민들께 좀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하. 지금 그 타격이 굉장히 좀 크고요. 예. 짧은 이제 21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안에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현실은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환상에 젖은 낙관론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 와닿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중요한 시기인 건 맞는 게 어찌됐든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요 20일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또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또 가장 국민들께 또 잘 전달될 수 있는 시기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예. 그 이번 대선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분들만 좀 소개해드리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출신이 다 TK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은 뭐 TK 출신이라고 뭐 넓게 잡으면 늘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의 심장 TK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이번 대선을 좀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경상북도 안동이고 예. 뭐 김문수 후보가 영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이 부모가 이제 그죠 경상북도 이제 칠곡이다 이렇게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 뭐 부모님 예. 고향까지도 치니까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서울 이제 성동구 출생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셨던 곳이니까 당연히 그죠. 그렇게 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거기서 우리 워낙 전통적 보수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국에서조차도 우리 보수의 어떤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한 데 가장 힘을 실어주는 곳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가 부여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강하게 더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수에 대한 실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보루로서 지켜주는 곳이 우리 TK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 대구 경북은 당연히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지금 국민들에게 실망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가 괴멸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늘 갖고 계시는 곳이 TK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주요 후보자들의 뭐 연고가 이제 TK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질문을 좀 먼저 드렸고요.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놀라셨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결국에는 후보자를 정상적으로 뽑아놓고 그 지위를 지도부가 강제로 탈취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아니었냐. 근데 이 과정이 결국에는 당원들에 의해서 또 저지가 되는 상당히 좀 아주 역동적인 그런 주말이 됐거든요. 우선 그 상황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의원님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뭐 저는 이렇게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들께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망해가고 있구나. 한 명의 의원으로서 특히 저는 이제 또 교육자 출신 아닙니까? 학교에서 또 옳고 그름을 가르쳤던 또 선생님이었고 또 전국에 있는 교원들을 대표했던 교총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정치가 아무리 상황이 중요하고 진영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지만 이 옳고 그름이 없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은 백주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분명히 단일화를 앞장세우면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죠. 누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말한 것처럼 22번이나 단일화 이야기를 했고 후보 때도 계속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다 바로 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말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말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 후보를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단일화를 빨리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이런 과정에서 후보를 교체하겠다 해버리면 강제 교체죠. 그것도 우리가 말씀 잘하셨어요. 강제 교체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 절차적 정당성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는 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엄 사태도 절차적 정당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거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 정말 저는 우리 당원들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기대 안 했습니다. 저도 그날 어떤 소식을 기다렸냐면 밤에 이거 후보 자격 가처분 이게 어떻게 나올까? 법원의 결정.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중에 당원 투표는 당연히 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보통 원래 찬반 투표하면은 찬성이 원래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단일화 여론이 80% 나왔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한덕수가 가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표를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상황을 딱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덕수를 더 원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당 지도부가 했던 이 부분은 무조건 잘못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마저도 그걸 놀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 보수 정당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잘못이었고 우리 보수에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다. 그래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고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이 떠나간 이 마음대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원들이 지도부에 대해서 엄중한 회초리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여쭤보면요. 더 의아했던 부분은 절차 무시, 법규 무시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사실상 도왔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공고 올려서 1시간 딱 새벽에 접수 받았는데 한덕수 후보만 후보로 등록이 돼서 또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당원들도 의아하고 국민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국민의힘 사람들은 자기 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해야지 왜 당원의 신분을 가지고 바깥의 후보를 끌어들여서 왜 당내 후보를 끌어안치느냐. 이건 뭐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누가 됐더라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해당 행위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사퇴 요구를 우리 친한계 의원 16명뿐만 아니라 거기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김문수 후보께서 이래 말씀하셨죠. 지금은 한 명의 힘도 더 필요하고 원내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은 더 이상 여기서 크게 뭐 이슈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의사표현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이 지금 굉장히 급하고 또 선거를 쳐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 일정 부분은 있기 때문에 왜 계속 이렇게 책임을 지금은 이걸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일단 지금 22일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류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요.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당을 망치더라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건 아니 버티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남기면 우리 당은 이제는 생존의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자꾸 이렇게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화나게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 이런 진솔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저부터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주제를 바꿔서요.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뭐 당에서는 선대위 합류 요청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 어떠한 분명한 노선, 뭐 어떠한 명징한 사과,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선행 조치가 아마 또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의원님 그 말 하셨잖아요. 무조건 들어와서 뭐 도와라.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 혼자서 들어온다고 표가 옵니까? 자,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소신과 가치, 방향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환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죠?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강하게 소신을 밝히고 물러서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던, 그죠? 계엄과 탄핵에 대한 그런 사과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라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이고 소신이에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엄 옹호당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는 게 그 18명의 의원과 함께 국회로 뛰어가서 계엄을 해제했던데 앞장섰던 분이 한동훈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엄을 하더라도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지만 그 배신자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한동훈의 그 소신과 방향성이 확실하고 그것이 보수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2대1의 구도로 싸웠지만 최종 경선까지 갔던 것이고요. 그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표까지 얻으려고 하면서 힘을 합쳤지만 44%에 가까운 득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책임론이라든지 한동훈 당신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몰아세우려는 그런 식으로 하는 세력들 거기에 우리가 좀 고개 숙여가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의 존재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다른 게 우리 당이 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정말로 어려운 선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안 도왔기 때문에 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겁니다.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다 읽어요. 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그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얻어와서 그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당하게 이 선대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한동훈 후보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함께 국민의힘의 힘을 합치는 지금도 힘을 합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뭐 그렇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더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내 앞에만 던지면 뭡니까 지지자들이. 어떠한 화학적 결합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거죠? 지지자들도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공판 기일도 있었고 또 SNS를 통해서 뭐 당의 건강함을 또 언급을 하시기도 하고 예. 굉장히 입장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행, 앞으로의 행보 이게 당의 선거에는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선거가 일어난 계기를 만드신 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또 탄핵이 되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신 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예. 사실 또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그 계엄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누구도 이 계엄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내각에 있는 그 국무총리라든지 장관들 이런 분들도 그 국무회의 그때 소집되는 그때에서야 이제 인지를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우리가 윤석열과 손절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왜 계엄의 세력이 계속 우리 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의미를 주게 되면 국민들이 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절대 권력이 두렵다. 이재명 후보의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5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도 이 논리가 먹혀들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우리 이 국민의힘의 마음을 제대로 아시고 좀 거기에 따라 처신해 주시길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그 단일화 관련해서도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누구까지를 더 단일화를 포함할 것이냐 내지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문수 후보께서는 우리 당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의 지지를 먼저 빨리 회복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당에 있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좀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지난 주말에 사태가 있었으니까 소극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기세로는 이준석 후보가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단일화에 참여할 것 같지 않은 게 지금 그 3자 구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양자 대결 쪽으로 언론이 집중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지지율이 한 6% 5%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언론도 3자 구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당선을 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에 단일화해서 들어갔을 때 그게 과연 이준석 후보에게 좋을까를 판단해 본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신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가능성 여부는 조금 더 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님 모시고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